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대화 듣기를 배울 것입니다. 제1과 엄마,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쉬면 안 돼요? 벌써 힘들어? 그럼 저기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만 사고 나서 쉬자. 조금만 참아. 여보, 진수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좀 쉽시다. 그런데 동네에서 장을 보지 그래요? 동네에서 보기는요. 시장 물건이 동네 슈퍼보다 얼마나 싸고 좋은지 몰라요. 흥정하는 재미도 있고 덤도 받을 수 있고요. 당신 말이 맞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진수야, 가자. 아빠가 맛있는 떡볶이 사줄게. 여보, 잠깐만요. 이 호박 싱싱한 것 좀 보세요. 아주머니, 이 호박 얼마예요? 여보, 제2과 아저씨, 갈치 한 마리에 얼마예요? 한 마리에 10,000원이에요. 저기 작은 건 한 마리에 8,000원이고요. 아저씨, 큰 거 2마리 살게요. 15,000원에 주세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 깎으시면 안 돼요. 18,000원에 가져가세요. 에이, 단골인데 더 깎아주세요. 자주 오잖아요. 에휴, 알았어요. 그럼 17,000원만 주세요. 알았어요. 그럼 구이용으로 손질해주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새 토막으로 잘라드려요? 네. 소금도 뿌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집에 가서 할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제3과 어머마, 포 좀 가져와라. 네? 어머님, 포가 뭐예요? 저기 있는 북어포 좀 가져와. 아, 네. 그런데 제사상에 왜 이렇게 음식이 많아요? 돌아가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음식을 차리는 거야. 내 고향에서도 제사를 지내니? 네. 하지만 간단한 음식과 과일만 차려요. 한국처럼 밤에 지내지도 않고요. 그래도 요즘은 빨리 지내는 거야. 전에는 밤 12시에 지내서 가족들이 더 힘들었어.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범이 오늘 일이 많은가 보다. 아직 안 오는 걸 보니. 네, 일이 많아서 늦나 봐요. 전화해 볼게요. 제4과 효영 씨,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장을 많이 봤네요. 네, 내일이 할아버님 제사거든요. 어머님이 이번에는 혼자서 준비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갈치도 샀어요? 네, 조기가 너무 비싸서 갈치를 샀어요. 맛있게 구워서 제사상에 올리려고요. 어머, 효영씨, 갈치는 보통 제사상에 올리지 않아요. 아니, 왜요? 갈치, 꽁치, 삼치처럼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옛날부터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아이고,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혹시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이 또 있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복숭아도 올리면 안 돼요. 또 제사 음식을 만들 때에는 고추, 마늘을 넣지 말고 간장하고 소금으로만 간을 해요. 제사를 지낼 때 알아야 할 게 정말 많네요. 항상 어머님이 다 준비하셔서 잘 몰랐거든요.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요. 저도 처음 결혼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5과
오랜만이에요. 저녁 식사는 했어요? 네, 저녁 먹고 쓰레기 좀 버리러 나왔어요. 어머, 그 식용유병은 거기에 버리면 안 돼요. 그래요? 저는 식용유병이 일반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하게 마련이에요. 다음부터 주의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럼 식용유병은 어디에 버려요? 여기 플라스틱류에 넣어서 버리면 돼요. 고민형은 아직 새 것 같은데 재활용 센터에 보내면 어때요? 네, 그렇게 해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여회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주민센터 앞에서 재활용품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분여회에서는 옷, 가방, 구두, 학용품, 책, 장난감, 가전제품 등의 재활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잘 쓰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이 있으시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주민센터로 가져오십시오. 단 이불이나 고장난 가전제품은 받지 않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재활용품을 가져오시면 벼룩시장에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벼룩시장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어려운 이웃과 환경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7과 좀 어때? 입원했다고 해서 놀랐어. 아, 언니 오셨어요? 아니야, 일어나지 말고 누워있어. 아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병이 났나 보다. 네, 요즘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좀 힘들었어요. 어제는 열도 심하고 몸도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참, 필리핀 음식 신이강을 좀 만들어 왔어. 빨리 나으려면 잘 먹어야지. 언니 정말 고마워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고맙기는. 동생이 아픈데 언니가 당연히 와야지. 곧 나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고마워요 언니. 그래, 몸조리 잘해. 제8과 무슨 전화예요? 누가 아프다는 것 같은데? 교통사고가 나서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크게 다쳤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나 봐요. 다리를 좀 다쳤대요. 불행 중 다행이군. 내일 문병 가봐야겠네요. 네, 가봐야죠. 그런데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뭘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리를 다쳤으면 음식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 친구가 좋아하던 음식을 해다 주면 좋아할 거예요. 심심할 테니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나 잡지도 괜찮아요. 문병 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요. 가도 괜찮은지 미리 연락을 하면 친구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제9과 여보,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요? 아침에 제가 늦잠을 잤잖아요. 너무 자주 그러니까 낮에 저한테 꾸중을 하셨어요. 당신이 뭐라고 말대꾸했어요? 아니요. 저는 어머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시더니 갑자기 더 화를 내셨어요. 그래요? 당신 혹시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른이 꾸중을 하실 때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요.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 이제 어머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 알겠어요. 아무리 한국 문화를 배워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어서 어머님께 사과드려야겠어요. 발음. 제10과 홍매 씨, 감기는 좀 어때요? 다 나았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사실은 남편 때문에 좀 기분이 나빠요. 아니, 왜요? 저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밥 먹는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잔소리를 하잖아요. 왜 항상 밥그릇을 들고 먹느냐고 하면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처럼 밥그릇을 상 위에 놓고 먹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머리를 숙여야 되니까 불편하고. 베트남에서도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들고 먹어요. 아, 그래요? 중국하고 비슷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밥그릇을 상 위에 놓고 먹어서 정말 이상했어요. 그렇지만 이젠 괜찮아요. 밥그릇이 너무 뜨거워서 저도 상 위에 놓고 밥을 먹거든요. 그래요. 한국 밥그릇이 정말 뜨겁죠. 제11과 여보, 그동안 한국 생활이 힘들었을 텐데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 꽃하고 선물 받아요. 우리 결혼 기념일은 어제였잖아요. 그런 선물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랬어. 겨우 두 번째 결혼 기념일인데 기억도 못하고. 수잔 언니는 필리핀으로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당신답지 않게 왜 이래요? 남과 비교까지 하고. 우리도 내년에는 꼭 베트남으로 여행 갑시다. 믿어도 돼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이야. 그런데 매년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당신이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될까요? 제12과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이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싸웠어요. 요즘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면서? 네, 요즘 야근도 자주 하고 많이 힘들어 하기는 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데 기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진수 아빠도 처음에는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려서 우리도 부부싸움 많이 했지. 나는 이제 달력에 빨간 글씨로 결혼 기념일이라고 써놓아.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잊어버리는 일은 없어. 정말 수잔 언니다운 생각이네요. 저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야겠어요. 남편하고 아직 화해 안 했어? 아니요, 화해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장미꽃하고 선물을 사왔거든요. 어머, 부럽다. 남편한테서 꽃도 받고. 제13과 어머님, 어젯밤에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꾸었어요. 그래? 무슨 꿈이었는데?
고향에 큰 홍수가 나서 친정집이 물에 떠내려가는 꿈이었어요. 혹시 친정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꿈은 내 친정이 부자가 돼서 잘 산다는 뜻이야. 아, 그래요? 그런데 호랑이 꿈은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 또 무슨 꿈을 꾸었는데? 어제 낮에 잠깐 낮잠을 잤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새끼 호랑이 2마리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건 태몽인데 은수가 동생이 생길 모양이다. 아, 어머님,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제14과 엄마도 나 가졌을 때 꿈을 꾸었어요? 꿈? 무슨 꿈 말이야? 오늘 학교에서 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자기 태몽을 알아오라고 하셨어요. 아, 태몽. 너 가졌을 때 엄마도 태몽을 꾸었지. 엄마가 숲속에서 길을 걷고 있었어.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래서 엄마는 호랑이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지? 도망가다가 옆을 보니까 예쁜 돼지 한 마리가 엄마를 쫓아오고 있었어. 그런데 그 돼지가 갑자기 엄마 품에 안기는 거야. 돼지가 엄마 품에 안길 때 꿈에서 깼지? 그럼 그 돼지가 저예요? 글쎄, 그런가? 그럼 운수 태몽은 어떤 거예요? 은수 태몽은 할아버지가 꾸셨어. 산에서 예쁜 꽃을 보고 집으로 가져오셨대. 할머니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딸을 낳을 거라고 하셨어. 꿈으로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몽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제15과 수전 언니한테 들었는데 남동생이 중국 사람하고 결혼한다면서요? 네, 다음 달에 베이징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가족들과 함께 가려고 해요. 어머, 축하드려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고마워요. 동생이 결혼이 늦어서 걱정이었거든요. 정말 기쁘시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려고 결혼이 늦었나 봐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축의금을 붉은색 봉투에 넣는다지요? 네, 중국에서는 붉은색이 기쁨과 행복을 나타내기 때문에 붉은색 봉투를 써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흰색 봉투를 쓰는데 문화가 서로 다르네요. 제16과 어제 어디 갔었어? 전화하니까 안 받던데? 어제 베트남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아,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그 친구?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결혼식 했다면서. 베트남에서는 신랑 쪽과 신부 쪽에서 각각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베트남 친정에서 먼저 결혼식을 하고 이번에는 한국에서 한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보통 성당에서 한 번 하는데 2번 하면 더 좋겠다. 네, 어제는 전통 혼례를 했는데 참 좋았어요. 그런데 혼례상에 나무로 만든 새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마 기러기를 봤나 봐. 기러기는 부부 사이가 아주 좋대.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는 뜻으로 기러기를 결혼식에서 쓴대. 아, 베트남에도 그런 의미를 가지는 새가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비둘기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해요. 그럼 흐엉 씨 친구는 베트남과 한국에서 2번 결혼했으니까 기러기와 비둘기처럼 아주 잘 살겠네. 제17과
나라초등학교지요? 방과 후 교사 모집 공고를 보고 전화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필리핀 사람인데 필리핀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영어 전공자가 아닌데 영어 교사로 지원할 수 있어요? 저희는 경험이 많은 분을 영어 교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영어를 가르쳐 본 경험은 있으세요? 네, 동네 문화센터하고 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서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영어 시험 인증서도 있는데 함께 제출해도 되지요? 그럼요. 지금 서류를 접수하는 중이니까 학교에 오셔서 제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18과 통역사를 구하신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영어와 중국어 통역사를 구하는 중입니다. 저는 중국어 통역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대학 졸업증명서를 보내주세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양식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내려받아서 쓰시면 돼요. 자격증이 있는데 함께 내도 될까요? 네, 서류 제출하실 때 같이 내주시면 됩니다. 면접은 언제 보게 돼요? 서류 전형 후에 합격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죄송하지만 서류 접수는 언제까지인가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한가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19과 수잔 씨,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7년쯤 되었어요.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머리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이력서를 보니까 영어를 가르쳐 본 경험이 많으시군요. 만약에 방과 후 교사로 채용된다면 어떻게 가르치고 싶으세요?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영어를 배우도록 하고 싶어요. 또 학생들에게 엄마 같은 선생님이 되었으면 해요. 다른 지원자와 비교해서 자신의 강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라서 한국과 외국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가르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20과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을 보기로 한 흐엉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흐엉 씨는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쯤 되었어요. 혹시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초보 엄마라서 모르는 게 많아요. 전에 유아원에서 일해본 경험은 있으세요? 네, 베트남에 있을 때 유아원에서 일을 했어요. 또 얼마 전에 보육교사 자격증도 땄고요. 원래 아이들 돌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근무하시게 된다면 저녁 근무도 하실 수 있나요? 부모님이 늦게 퇴근하셔서 저녁을 여기에서 먹고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죄송하지만 저녁 근무는 안 했으면 해요. 아이도 아직 어리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있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